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까지는 꿈의 상징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꿈의 표현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기법에 뭐 색, 성, 향, 색, 성, 향, 미, 촉 이렇게 되죠. 불교적인 말로 하자면 색성, 향, 미, 촉인데 우리가 꿈에는 보는 꿈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는 꿈이 있고 또 듣는 꿈이 있어요. 또 맛을 느끼는 꿈이 있고 냄새 맡는 꿈이 있습니다. 촉각, 몸에 이렇게 꿈에서 누가 이렇게 몸에 닿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다라는 말을 쓰죠. 동정목적을 해서 신을 신다, 춤을 추다. 그러면 우리는 신다라는 의미를 알아요. 신을 신다, 춤을 추다도 압니다. 그런데 꾸다 하면은 야, 이 꾸다가 이게 무슨 뜻이야? 꿈을 꾸다. 동정목적어죠. 그래서 이 꾸다라는 말 속에는 이제 생각하다, 사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꿈을 꾸다라는 말을 안 쓰고 유메오 미루, 직역을 하자면은 꿈을 보다, 꿈을 유메오 미루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에 꿈꾸다라는 말은 일본에 없고 유메오 미루, 꿈을 보다, 요거에 치우치고 있죠. 그런데 또 사실 우리가 꿈하면은 꿈속에서 그래도 제일 뭡니까? 제일 많이 펼쳐지는 게 아무래도 시각적이죠. 물론 꿈의 세계가 이렇게 꿈에서 보는 게 많지만 그러나 꼭 그거는 아닙니다.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전개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만들어내는 주체인 정신능력의 세계는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효과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가장 적절한 효과를 집어넣어서 꿈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사람에게 생생하게 기억되도록 갖다가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를 살펴봐야죠. 여기 시각적인 표현은 어떤 거냐?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꿈은 주로 보는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시각적인 거 어떻습니까? 우리 거의 전부 다 시각적이죠. 꿈에 예쁜 신발을 얻은 꿈을 꿨다. 어떻습니까? 자, 꿈에 예쁜 신발을 얻었다. 그러면은 신발로 상징된 뭐가 됩니까? 태몽인 경우에는 아기를 얻게 되고, 안 그러면은 직장을 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배우자를 얻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새댁이 꽃되면은 또한 태몽과 관련돼서 이루어지겠죠. 자, 요것도 이제 태몽표상인데 어떤 우리 선인의 태몽표상입니다. 선인의 태몽표상에 새끼용이 물 위에 떠 있는 꿈을 꿔요. 그런데 이 새끼용이 물 위에 뜬 꿈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이 용이 어떻게 됩니까? 승천하는 꿈이 좋죠. 승천하는 꿈이 좋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잠용이라고 그래서 물속에 잠긴 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어처럼 이렇게 물속에 잠겨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걸 우리가 잠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선 주자를 갖다가 잠용이다. 또 와룡이란 말도 씁니다. 와룡. 와룡은 누워있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있다 그래서 와룡이란 말을 쓰는데 이 새끼 용이 물 위에 뜬 꿈인데 우리 그 역사적 사실로 그 정유재란 때 임진왜란 이어 정유재란 때 그 일가족이 배를 타고서 외적을 피해서 서해안으로 해서 올라오다가 그만 길을 잃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외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녀자들, 여자들은 투신 자살해요. 바닷속에 겁탈당하고 그런다고 투신 자살하고 이제 남자들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외놈들이 이
어린애하고 나이 든 사람은 바닷가에다가 휙 그냥 놓고 집어 던지듯이 놓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이름을 갖다가 용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태몽에 용이 나왔다고 그래서 아이 이름을 갖다가 용으로 정했는데 결국은 외적에 의해서 그 모래밭에 팽개치게 되죠. 모래밭에 팽개쳐져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이 아이의 태몽이 새끼용의 물 위에 떠있던 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새끼용을 봤다고 아이 이름을 용으로 정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려서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결국은 어찌 보면 태몽대로 실현이 된 거죠. 뭐 이러한 참. 근데 꿈에서 예쁜 신발을 시각적으로 보고 물 위에 뜬 꿈을 갖다가 새끼용이 물 위에 뜬 걸 갖다 시각적으로 주로 보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역시 또 우리 선인의 사례인데 꿈속에서 자신이 죽은 명정을 보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었을 적에 이렇게 뭐라고 적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러한 그 꿈을 꾸죠. 이러한 명정이 써 있는 꿈을 꿉니다. 명정이 써 있는 꿈을 갖다가 꾸는데 꾸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앞에 승문 저작공 이 공지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저작이라는 말로서 자신의 벼슬이 저작랑에 끝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명정에 국무총리를 지냈으면 국무총리라고 쓰죠. 제일 그 사람의 높은 직책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작이라는 그 명정을 쓰는 거 보고 나는 벼슬이 올라가야 저작에 올라갈 것이다. 어쨌든 꿈에 자신의 명정을 보는 꿈으로 시각적인 거로 전개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것도 좀 시각적인 꿈에 대표적으로 제가 들어봤는데요. 어떤 그 처녀가 벌써 오래전입니다. 한 10여 년, 15년 전 얘기인데 꿈속에서 우선주가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답니다. 이런 경우에 참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참 거의 대박에 가까운 꿈입니다. 대박에. 꿈에서 LG전자 우선주가 2,000원에서 5,000원 올라갔다 그러면 얼마가 하는 겁니까 이게? 2.5배인가요? 2,000원에서 5,000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과감하게 LG전자 우선주에다가 주식을 사도 좋습니다. 왜냐? 사실적인 미래 투시 꿈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적 꿈은 아니에요. 당시에 LG전자 우선주가 2,000원이 아니라 한 돈 10,000원 정도 했거든요. 10,000원 정도 했으니까 사실적 꿈은 아닌데 어쨌든 2,000원에서 5,000원에서 올라갔으니까 이 주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꿈에 올라가는 것을 봤다. 이러한 시각적인 꿈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노처녀가 꿈을 믿었기 때문에 꿈꾸고 나서 어려운 형편에 그 집에 부모님을 설득해서 LG전자 우선주를 3,000만 원어치를 샀답니다. 그것도 한 9,000원대 정도에 샀는데 사고 나서 한 조금 있다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한 10,000원이 안 돼서 샀는데 한 2달여 만에 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당시에 디지털 방송 수혜주다 뭐다 해서 2달여 만에 10,000원이 4만 원으로 해서 3배 이상이 더 났어요. 그래서 제가 2,000원에서 5,000원 갔다고 하니까 그 말이 올랐으니까 팔으라고 하니까 그 노처녀 말하기를 선생님이 꿈에 대해서 모른다. 자기는 6만 원이 넘으면 6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6만 원이 넘으면은 막대한 이익이 더 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 내가 나한테 처음에 꿈 얘기를 뭐라고 했느냐? 너는 틀림없이 우선주가 2,000원에서 5,000원 간다고 그랬다.
요거 하면은 몇 배냐, 몇 배? 2.5배죠? 그러던 게 네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걸 6만 원 돼서 판다 그러면 5배인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나한테 전화 걸지도 말고 우리 요거로 이제 끝이다. 앞으로 전화도 걸지 마라.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LG전자 우선주가 4만 원을 좀 넘었다가 거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27,000원대에 27,000원, 5,000원대에 한참 머물었습니다. 한 두세 달 머물다가 심지어 IMF 터졌을 적에는 7,000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에 주식시세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본다면 그대로 주식을 갖다가 매수나 매도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시각적인 게 두드러진 거죠. 자, 꿈에 또 아름다운 살구나무를 본 꿈이 있습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꿈을 꾼 사람은 몸이 아팠는데 이 꿈을 꾸고서 건강이 회복이 됐다. 즉 밝고 아름다운 꿈은 좋은 일로 일어나게 되죠. 만약에 이런 꿈을 갖다가 새빵 든 사람이 꿨다면 새빵에서 탈출해서 내 집을 갖게 된다든지, 역시 이것도 시각적인 꿈으로 갖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좋죠. 어떻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꿈, 역시 이것도 아주 좋은 꿈입니다. 이 꿈을 꾸고서 이제 여기 몸이 안 좋았었는데 이 꿈을 꾸고서 어찌 됐다고요? 이런 사례를 갖다 지금 보면은 우울증도 사라지고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당시에 본인이 바라던 신문에 글을 쓰는 게 가능하게 됐다. 참 좋은 일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렇게 이런 태양이 떠오르는 꿈,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꿈은 좋은 꿈이죠. 방바닥에서 대나무가 쑥 올라오면서 꽃이 피는 꿈, 밤길에 무지개가 쫙 펼쳐지는 꿈,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밤길에 무지개가 쫙 펼쳐지는 꿈은 주식하는 사람은 아주 대박을 낼 것이고,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꿈 꾸면은 아주 좋은데 취직이 되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게 되고 아주 좋죠. 애인 구하는 사람 걱정 붙들어 매도 되죠. 좋은 일로 실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하나 사례를 갖다 더 마지막으로 이쪽에서 소개해드리면, 시각적인 거에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밖에 하늘에 붉은 피로 붓개 도발, 붓개 남침, 이런 글자가 쓰여진 걸 시각적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어떤 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참 내용이 안 좋죠? 하늘에 붉은 피로, 시각적인 겁니다. 붓개 도발, 붓개 남침, 이런 걸 봤는데 그 후에 문세광 저격 사건으로 유영수 여사가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꿈을 꿨다. 이거는 시각적으로 강조되는 경우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꿈에 이렇게 시각적인 게 상징 이렇게 기법으로 쓰여지는데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요거 말고도 또 청각적인 게 있죠. 청각적인 거. 자, 청각적인 게 있는데 우리 민속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각적인 형태로 이렇게 전개되는 게 있는데, 우리 민속에 꿈의 우물 속에서 소리가 나면은 구설이 있다. 구설수에 오른다. 그럼 이렇게 우리 민속에도 소리에 관한 꿈이 있는 거죠. 우물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적인 전개로서 일깨워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꿈에 우물의 소리가 나면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청각적인 거의 대표적인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청각적인 거의 대표적인 거는 계시적인 꿈이죠. 계시적으로 뭔가 일러주는 꿈은 기본적으로 청각적인 배경이죠. 산신령이다, 백발노인이다, 부처님이다, 하나님이다, 스님이다, 어떤 동물이다, 말로 일깨워주는 거니까 청각적인 요소가 다 적용되는 거죠. 백발노인이 행운이 있을 거다,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어, 뭐 이런 꿈속에서 계시적인 말로 일러주는 거는 다 청각적인 그런 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이렇게 계시적으로 예지해 주는 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시적으로 뭘 일깨워주거나 말해주는 경우에는 다 청각적인 거로 전개되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꿈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꿈에 듣기를 누가 이런 꿈을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꿈을 듣습니다. 얘야, 생명은 소중한 거란다. 아이를 유산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꿈속에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죽음을 갖다가 계시적으로 예지해 주는 것이다. 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런 사례를 보면은 역시 또 청각적으로 알려주죠. 3년 후에 촛불이 꺼지면 저 사람은 죽는다. 알고 봤더니 남편이 3년 후에 그대로 운명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꿈속에서 어떤 계시적으로 일러주는 말, 아무래도 청각적인 기법이 동용되는 거죠. 청각적인 기법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좀 특이한데, 주변의 위험을 갖다가 방울 소리가 들려온 꿈이다. 신체에 위험이 있는 걸 알려주는데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꿈속에서 계속 방울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래갖고 주변에 다가오는 위험을 갖다가 방울 소리로서 일깨워주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시각적인 게 아니라 청각적인 것은 계시적 꿈을 비롯해서 이러한 그 주변의 위험을 일깨워줄 적에도 방울 소리 또는 종소리 또는 뭐 다른 어떤 소리 좋습니다. 뭐 대포 소리 이런 소리로서 일깨워주는 경우가 있다. 또 언젠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례도. 자, 교회의 종소리가 고막이 찌르도록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연탄가스로 중독되어 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 이것도 청각적인 기법이 쓰여진 거죠. 위험을 잠재서 일어나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제로 이런 말 사례도 있네요. 뭐 가능한 얘기입니다. 꿈속에서 합격했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제로 합격했다. 소리로 전개된 경우죠. 조금 이제 선인들의 사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꿈속에서 정중부가 꾸짖는 꿈을 꾸고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경대승 무신의 난 때 그래도 경대승은 굉장히 의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경대승이 어느 날 그 정중부가 꾸짖는 꿈을 꾸고 그러면 꾸짖을 적에 어떠한 말로 물론 시각적인 게 있지만은 말이 어떤 첨부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정중부가 나타난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이 겸해졌겠네요. 하나 더 여기서 지금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군마 소리가 들려오는 꿈 사례가 있습니다. 군마 소리. 그래서 우리 선인의 사례에 군대의 말이라고 그럴까요? 군마. 군마가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있네요. 저 군인들의 말소리가 들려오는 꿈을 꾸는데
선인이 이제 낮잠 자다가 이 군마 소리에 군마 소리에 깨어나서라고 해야 되겠네요. 정확히 하자면 이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초종약수가 어느 농부가 이렇게 그 발견하게 되는데 낮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두두두두두두 이러한 그 군마 소리를 듣고서 깨어났는데 보니까 온천이 솟아나고 있는, 그래서 초종약수를 갖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종약수를 발견하는데 1등 공신이 꿈속에 들려오는 청각적인 거로 인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시각, 청각에 이어서 미각도 보겠습니다. 맛을 느끼는 겁니다. 자, 맛을 느끼는 거 하면은 제가 언젠가 소개해 드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떤 처녀하고 아주 키스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참 너무 신선하고 아주 짜릿한, 짜릿보다는 신선한 키스였습니다. 근데 처녀하고 신선한 키스하는 꿈을 꿔고 나서 산속에 밭 300여 편을 갖다가 매수하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미각적인 꿈이죠. 미각적.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은 50년 이상 주인이 바뀌지 않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등기비 등본도 있지 않고 미룽지 같은 데 써 있던 그러한 땅을 갖다가 매수하게 됐는데 처녀지 같은 땅이죠. 꿈의 전개에서 미각적인, 아주 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그 처녀와 키스할 적의 그 신선한 그 느낌, 이런 미각적인 전개로 이루어지는 꿈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주류회사 연구원입니다. 주류회사 연구원은 어떤 꿈을 꾸죠? 술맛을 보는 꿈을 꿔요. 술맛을 보는 꿈을 꾸는데 요게 꿈속에서 미각적인 것도 같이 하는 거죠. 미각적인 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꿈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 과일을 먹다가 맛이 없다고 뱉어버리는 꿈을 꿔요. 그러면 꿈속에서 이 맛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몽으로 동료 교사의 유산을 예지한 일로 실현됐는데, 먹다가 과일을 뱉어버렸으니까 동료 교사가 아기를 가졌다가 유산하는. 근데 이 꿈속에서는 느낀 감각은 맛이 있다 없다, 맛을 느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슷한 똑같은 사례인데, 푸석푸석한 사과를 쪼개서 먹은 꿈이다. 유산으로 태몽으로 유산을 예지했다. 근데 곱고 푸석푸석한 사과를 먹을 적에 여기서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은 미각이고, 그냥 요렇게 봤다 그러면 시각적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미각까지 포함됐다고 예를 들었는데, 뭐 미각의 예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로 하나, 저의 꿈으로 아주 그 처녀와 신선한 키스, 현실에서는 때묻지 않은 처녀지의 땅. 그러니까 이게 다 꿈에는 상징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후각적이다. 참 냄새 맡는 꿈이다. 냄새 맡는 꿈으로 전개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민속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속의 꿈의 전개 가운데는 후각이라는 말, 후각. 고기가 썩어서 냄새가 나면 흉하다. 그러면 꿈속에서 썩은 냄새를 맡는다는 거 아닙니까? 또 시체에서 냄새가 심이 나면 재물을 얻는다. 이건 이제 우리 민속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되게 시체 꿈이 업적 성취해서 좀 좋게 일어납니다. 고기가 썩는 냄새는 흉하고 시체에서 냄새가 심하면 재물을 얻는다는데 후각적이죠. 자, 이런 후각적인 것이 있는데 여기
제 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꿈을 만드는 주체인 정신 능력이 그때그때 적합한 요소를 선택해서 꿈의 전개를 펼쳐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렬한 꽃향기를 마셔서 꽃비 내리는 아름다운 길을 데이트한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꿈을 꾸죠. 이때 꽃향기 맡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꿈의 인상을 강렬하게 하기 위해서 꿈속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고 있는데 그냥 어디서 꽃향기가 그냥 그렇게 코에 아주 진하게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후각적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데이트하는 꿈을 꿨는데 남자가 바로 자기인 걸 꿈에서 보게 되는데 복권에 당첨됐죠. 엄청나게 좋습니다. 또 우리 그 선인도 여기 그 헌안설원에 그 몽유 광상산 시서, 광상산 시서에서 이 신선세계에 갔더니 온갖 창례가 나무 끝에서 풍겨 향기로운 꿈을 꿨다. 그러면은 이 향기로운 내가 나는 신선의 세계를 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를 코로 맡지 뭐 귀로 맡습니까? 이것도 이러한 향기, 냄새적인 꿈이 존재한다. 우리 선인도.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방안이나 부엌에서 좋지 않은 식초 냄새가 지독해 나면은 별로 좋지가 않죠.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 식초 냄새가 지독하게 나면은 큰 소문이 나고 마음의 괴로움을 겪게 된다. 또 똥의 냄새가 고약한 경우에 보통 똥꿈이 재물이지만 혹시 또 부정부패 같은 데 연계될 수가 있어요. 부정부패 등을 갖다가 듣게 되는 경우가 냄새가 고약한 경우에 냄새를 맡는 꿈이 집안, 기관이나 집안에 큰 소문이 나는 거하고 관계되죠. 냄새 맡는다, 기관이나 집안에 큰 소문이 나게 된다. 그럴 적에 냄새 나는 거로 나온다는 거죠. 실증 사례로 보자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증 사례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악취가 관계된 꿈이죠. 악취. 자, 악취가 나는 시궁창물에 신발을 빠뜨렸어요. 뭐 다 안 좋은데 신발을 빠뜨린 것도 안 좋고 또 시궁창도 안 좋죠. 그런데 요게 악취가 난다 이 말이요. 근데 이 꿈을 꿨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게 돼서 이렇게 교도소에 가게 되는 일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악취가 났다. 어떤 여기에서는 이제 시각적인 것과 함께 이러한 그 후각적인 것이 같이 곁들여져서 꿈의 기억을 더 생생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악취가 심한 도락물에 빠진 꿈이다. 요거는 이제 교통사고는 아니니까 지금 또 보겠는데 유사한 일로 실현되겠죠. 악취가 심한 도락물에 빠진 꿈이 좋을 수가 없죠. 자, 어떻겠습니까? 악취가 심한 도락물에 빠진 꿈이 좋을 수가 없는데 태몽인 경우에 유산을 하게 된다. 근데 꿈속에서 악취를 맡았다 이거죠. 악취를 맡았다. 근데 여기에서 유산되는 일로 실현된다. 자,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고 악취의 똥꿈이 났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발 한 짝 잃어버린 꿈은 시각적인 건데 악취의 똥꿈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똥꿈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악취가 나는 똥꿈이 안 좋은데 딸이 다쳐서 사고로 수술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똥꿈은 안 좋구나. 이런 사례를 갖다가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꿈속에서 똥꿈으로 복권이 당첨됐는데 요거는 이제 악취가 아니라 그야말로 똥냄새 진동했다. 그래서 재물로 상징된 복권에 당첨되고 있다. 물론 보는 것과 함께 냄새가 났다. 참 요거는
뭐 꿈 얘기니까 괜찮겠죠? 참. 그 팍스넷에 올라와 있는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느 그 주식 투자자가 꿈을 꿨는데 예쁜 소녀의 항문을 벌리고 똥 냄새를 맡는 꿈입니다. 주식에서 대박을 터뜨렸는데 뭐 이렇게 원래 그 상추쌈을 싸 먹은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추쌈, 똥을 먹는 꿈이 좋죠. 재물을 확보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똥을 먹지는 않았지만 항문을 벌리고 똥 냄새를 맡았는데 역시 주식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후각적인 전개의 꿈 참 재밌죠. 후각적으로 똥 냄새 맡는 것도 뭐 보는 거 못지않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례로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도 똥 냄새 맡는 꿈을 꾸면 좋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꿈의 표현 기법의 마지막으로 촉각적인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촉각적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닿아서 느끼는 경우죠. 그래서 꿈속에서 촉각적인 전개로 되어 있는데 많은 강아지에게 둘러싸인 꿈을 꾼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많은 강아지가 아마 굉장히 그 귀엽게 다가왔을 겁니다. 여기 둘러싸서 간지럽히고 뭐 이러는 쪽. 그래서 자신에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느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복권에 당첨됐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아지가 덤벼들어서 꿈에서 깨어났다. 그랬더니 주변에 불이 나가지고서 위험에서 벗어났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간질러서 깨어났다. 촉각적인 꿈으로 간질러서 깨어나서 주변에 불난 거를 알아차리고 대피할 수 있었다. 어쨌든 촉각적인 기능이 쓰였습니다. 자, 요건 어떻습니까?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터진 물줄기에 몸을 적셨다. 그래서 물줄기에 몸을 적셨으니까 이때는 이제 맑은 물, 어떠한 재물이 다가올 것을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부동산에서 좀 대박을 터뜨린 물이 좋습니다. 맑은 물이 이렇게 좋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계곡에 물을 갖다가 가둬두는 꿈을 꾸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몸에다가 물을 적시는 꿈인데 촉각적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 이런 쪽에서 대박을 좀 터뜨렸다. 자, 이상으로 꿈의 상징 표현 기법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적으로 전개되는 걸 살펴봤습니다. 아까 첫머리에 일본 사람들은 유메오 미루, 꿈을 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을 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것은 꿈을 통해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 꿈은 우리의 정신능력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냅니다. 그때그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로 시각적인 거로 갖다가 꿈을 전개시키지만 때에 따라서는 처녀와 키스하는 꿈, 어떠한 좀 미각적인 또는 어떠한 냄새가 나는 꿈 이렇게 그때그때에 적합한 표현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징 기법 또 상징의 이런 그 표현에 대해서 꿈의 표현 기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